오늘의 목표는 QLD로 5천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. 적립금 셋 다 최근 가격으로 5천만 원을 만들었고 모아놓은 수량도 405주 전후로 사실상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원금은 2,049만 원과 3,138만 원, 1,089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. 같은 5천만 원인데 1,000만 원 넘게 덜 넣고 도착한 계좌가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원금이 가장 적게 든 그 계좌가 하필 2022년 나스닥 폭락을 정면으로 통과한 계좌였습니다. 폭락을 맞은 쪽이 더 유리하게 끝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라서 매번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재일 겁니다. 매달 30만 원, 50만 원, 100만 원, 20대, 30대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금액 3개로 전부 계산했습니다. 환율은 실시간 환율인 1,380원으로 고정했고 5천만 원은 달러로 36,231달러입니다. 월 적립금은 주 1회로 쪼개서 매주 같은 금액을 넣었고 평가 금액이 목표를 넘긴 첫 종가일을 도달 시점으로 잡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세 금액이 각각 몇 개월 걸렸고 원금이 얼마나 들었는지, 그중 가장 오래 걸린 계좌가 2022년을 어떻게 통과했는지,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 구간과 수량이 늘어난 구간이 서로 달랐다는 점입니다. 계좌의 결과를 먼저 펼쳐놓겠습니다. 월 30만 원은 2020년 12월 24일에 시작해서 올해 8월 21일에 5천만 원을 넘겼습니다. 68개월, 5년 8개월이 걸렸고 들어간 원금은 2,049만 원입니다. 월 50만 원은 2022년 11월 4일 시작해서 45.6개월, 원금 2,296만 원입니다. 월 100만 원은 2024년 1월 19일 시작해서 31.1개월, 136번 매수에 원금 3,138만 원입니다.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. 매달 넣는 돈이 3배 넘게 차이 나는데 들어간 원금은 월 100만 원 쪽이 제일 많습니다. 금액이 클수록 목표에 빨리 도착하는 건 당연한데 빨리 도착한 쪽이 돈을 더 많이 쓴 겁니다.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잠시 뒤에 숫자로 확인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새 계좌가 확보한 수량을 보시면 약 405주 전후로 2주 남짓 차이입니다. 같은 수량, 같은 5천만 원, 다른 원금.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린 월 30만 원 계좌부터 보겠습니다. 68개월을 하나로 뭉쳐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시작일은 그대로 두고 종료일만 옮겨서 네 구간으로 쪼개보겠습니다. 2020년 12월 24일 첫 매수 단가는 28.05달러입니다. 여기서 2021년 11월 22일까지 QLD가 당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까지 끊어보겠습니다. 48번 매수했고 들어간 돈은 2,407달러, 원화로 332만 원입니다. 그런데 형단가를 보시면 28.05달러에서 33.81달러로 올라갔습니다. 20.55% 상승입니다. 이게 적립식 투자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. 주가가 오르는 동안 계속 사면 계좌는 플러스인데 평단가도 같이 올라갑니다. 매주 지난주보다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거죠. 이 구간에서 확보한 수량은 71.2주입니다. 332만 원으로 71주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실제로 이때 계좌를 열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. 시작하고 11개월 동안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수익률은 계속 플러스였으니까요.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적립금액을 늘리거나 아예 목돈을 한 번에 넣습니다. 잘 되고 있다는 감각이 가장 위험할 때가 여기입니다. 지금 가격이 비싼지 싼지가 아니라 최근 수익률이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. 그리고 이날이 정확히 폭락 전 꼭대기였습니다.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QLD는 47달러대에서 장중 최저 16.49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. 고점 대비 65% 안팎의 하락입니다. 나스닥 2배 레버리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대로 보여준 구간이죠. 이 11개월 동안에도 매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47번 더 샀고 누적 매수는 95번, 누적 투입금은 4,765달러, 원화 658만 원이 됐습니다. 그럼 그날 계좌는 어땠을까요? 이 시점까지 모은 수량은 155.57주입니다. 장중 최저가 16.49달러를 곱하면 평가 금액은 2,565달러, 원화로 354만 원입니다. 658만 원을 넣어서 354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. 마이너스 46.2%, 304만 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. 5천만 원이라는 결과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68개월 안에는 넣은 돈의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채로 버텨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. 이날이 끝도 아니었고 이후 몇 달을 더 바닥에서 기어갔습니다. 제2의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썸네일이 도배되고 레버리지는 끝났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같은 구간에 다른 숫자가 하나 움직였습니다. 평단가입니다. 33.81달러였던 평단가가 30.63달러로 내려왔습니다. 첫 매수가 28.05달러 대비로 보면 9.22% 위, 시작 가격에 거의 다시 붙었습니다. 47번을 더 사면서 평단가를 3달러 넘게 끌어내린 겁니다. 계좌는 절반 가까이 사라졌는데 획득 원가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. 이 두 숫자가 같은 계좌에서 동시에 나옵니다. 2023년 5월 26일 이날이 월 30만원 계좌가
다시 플러스로 돌아온 날입니다. 저점에서 7.4개월, 2021년 고점에서 18개월이 걸렸습니다. 이 시점 지표를 보시면 누적 127번 매수, 투입금 6,370달러, 원화 880만 원입니다. 그리고 평단가가 27.47달러입니다. 첫 매수 단가 28.05달러보다 낮습니다. 마이너스 2.07%입니다. 2년 5개월 동안 127번을 샀는데 평단가가 처음 산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죠. 저점에서 양전까지의 7.4개월만 따로 떼어보면 32번 매수에 1,605달러, 원화 221만 원을 넣어서 76.3주를 확보했습니다. 주당 21.03달러입니다. 첫 11개월에는 33.81달러씩 주고 332만 원에 71주를 샀는데 이 7개월은 21달러씩 주고 221만 원에 76주를 샀습니다. 그래서 하락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. 이미 다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락은 손실입니다. 그런데 매주 계속 사는 사람에게 하락은 할인입니다. 같은 사건이 포지션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. 물론 그 할인을 받는 동안 계좌는 마이너스로 찍혀 있고 고점에서 회복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. 그걸 견딜 수 있느냐가 이 방식의 유일한 조건입니다.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. 2023년 5월 26일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3년 3개월 169번을 더 샀고 8,477달러, 원화 1,170만 원을 넣었습니다. 이 구간에서 늘어난 수량은 172.9주입니다. 주당 49.04달러를 준 셈이죠. 여기서 앞에 숫자들과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. 폭락 구간과 회복 구간, 즉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를 하나로 묶으면 79번 매수에 3,962달러, 원화 547만 원입니다. 그 돈으로 확보한 수량이 160.7주입니다. 반면 그 뒤에 상승 구간은 1,170만 원을 넣어서 172.9주입니다. 2.14배의 돈을 넣어서 1.08배의 수량을 얻었습니다. 다르게도 계산해 보겠습니다. 5천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들어간 전체 원금은 2,049만 원입니다. 그 중에서 2023년 5월까지 쓴 돈은 880만 원, 전체의 42.9%입니다. 그런데 그 880만 원으로 확보한 수량은 231.9주, 전체 404.75주의 57.3%입니다. 원금의 43%로 수량의 57%를 만들었고 남은 57%의 돈이 나머지 43%의 수량을 채웠습니다. 평단가 궤적으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. 28.05달러로 시작해 고점에서 33.81달러까지 올랐고 폭락을 지나며 30.63달러, 양전 시점에 27.47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마지막 상승 구간에서 36.68달러로 끝났습니다. 68개월 전체 이동은 30.79%인데 그 30%를 만든 게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입니다.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구간이 적립식 투자자에게 가장 비싼 구간이란 뜻이죠.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. 마지막 상승 구간이 손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앞에서 싸게 모아둔 수량의 가치를 올려준 게 그 구간입니다. 다만 그 구간에서 새로 사는 수량의 효율은 떨어집니다. 하락장은 수량을 만들고 상승장은 그 수량의 값을 올립니다. 그래서 저는 조정을 사건이 아니라 일정으로 봅니다.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와왔고 오는 시점이 매수 초기일수록 유리합니다. 이건 낙관이 아니라 이 계좌의 구간별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. 2022년급 하락장을 만나지 않은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? 월 50만원 계좌를 보시겠습니다. 2022년 11월 4일 시작, 첫 매수 단가가 17.68달러입니다. 하락의 바닥권에서 시작한 셈이죠. 시작 시점만 보면 세 계좌 중 가장 운이 좋았습니다. 그런데 이후 45개월을 계속 올라가는 시장에서 사야 했습니다. 평단가가 17.68달러에서 40.88달러, 131.13% 올라갔습니다. 월 30만원 계좌의 평단가 이동이 30.79%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습니다. 매수 기간은 오히려 더 짧은데 말이죠. 결과는 수익률 119.03%입니다. 월 30만원에 144.07%보다 낮습니다. 이게 이 계좌의 의미입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싸게만 사는 적립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불리한 매수 흐름을 겪어도 이 정도는 나왔다는 하한선입니다. 대신 이 계좌는 손실 구간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.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는 건 실전에서 결코 작은 장점이 아닙니다. 계산상 유리한 것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. 월 100만원 계좌는 2024년 1월 시작이라 3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. 그 사이 관세 이슈로 조정도 있었지만 기간이 짧아 수익률은 59.6%입니다. 원금은 3,138만원, 세 계좌 중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. 빨리 도착하는 대신 돈을 더 쓴 거죠. 시간을 살 것인가, 돈을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.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반론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. 이 기간에 금융위기급 폭락은 없었다는 겁니다. 맞습니다.
그래서 이 결과를 모든 상황에 그대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. 투자의 100%는 없으니까요. 다만 확인한 기간과 회차가 충분하면 기대값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고 296번의 매수와 68개월이 그 정도 표보는 됩니다. 그리고 이 계좌가 지나온 68개월 안에도 큰 조정이 두 번 있었습니다. 2022년 금리 인상과 2025년 관세입니다. 기간을 더 넓혀서 나스닥이 크게 흔들린 국면을 세어보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과 2020년 코로나까지 4번이 됩니다. 4번 모두 당시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. 특히 2022년은 방금 보신 대로 QLD가 65% 안팎으로 빠졌고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계좌를 고점에서 회복까지 1년 반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.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그 내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? 파시겠습니까? 아마 답이 다 같으실 겁니다. 그런데 그 4번을 실제로 지나오는 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했습니다. 저는 다음 조정이 언제 올지 맞히려는 게 아닙니다. 대신 그 자리가 왔을 때 어떻게 담을지를 미리 정해두는 쪽입니다. 오면 그 구간이 평단가를 낮춰주는 자리가 된다는 건 방금 숫자로 확인하셨으니까요. 확신이 아니라 설계로 대응하는 겁니다. 처음에 비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월 30만 원을 68개월 동안 정기적금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연 3%, 세후 기준으로 원금 2,040만 원에 이자 149만 원, 합쳐서 약 2,189만 원입니다. 같은 68개월 QLD는 5,001만 원이었습니다. 적금으로 5천만 원을 만들려면 같은 조건에서 145개월, 12년 1개월이 걸립니다. 68개월과 145개월입니다. 그런데 이 비교를 두 상품이 같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. 적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QLD는 방금 보신 것처럼 절반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.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하나입니다. 매달 30만 원은 적은 돈이지만 68개월과 405주를 만들 수 있고 그중 160주는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2년 반 동안 모였습니다. 전체 수량의 40%인데 그때 들어간 돈은 전체 원금의 27%였습니다. 지금 시장이 비싸 보여서 못 들어가고 계신다면 순서를 바꿔보시면 됩니다. 지금 얼마를 넣을지가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때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. 그게 정해져 있으면 다음 하락은 견디는 구간이 아니라 기다렸던 구간이 될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하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